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세프 슐츠라는 한 2차 대전 당시 영웅적인 독일 군인의 초상화를 그려보며 그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독일 바르민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터지다 징집되어 독일 모병 714단에 소속되며 유고슬라비아 전선에 파견됩니다. 그가 소속된 나치 독일 부대는 당시 당지 저항 조직과 전투를 벌였고, 그 나치 저항 조직에 참가한 혐의를 갖고 있던 당지 주민 16명은 체포되어 즉시 사형이 선고되며 다음 날인 1941년 7월 19일 처형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일렬로 선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총알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기다리려는 찰나 한 군인이 총을 내던지고 이 사람들은 결백하며 자신은 이들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세프 슐츠입니다. 동료들은 슐츠의 돌발적인 행동에 모두 당황했고, 중대장은 즉시 그를 무장 해제한 다음 주민 곁에 세우고 그가 총을 발사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과 함께 총살합니다. 마침 카메라를 들고 있던 그의 동료 군인 중 한 명이 현장에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진실한 영상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려인지 아님 그 중대장의 마음이 가책을 느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슐츠의 가족에게는 그가 유격대와의 전투 도중 전사했다는 통지가 보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슐츠의 영적 행위는 유고슬라비아 전역에 알려졌으며 그가 처형되었던 장소인 스메데레부스카 팔랑카에는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요세프 슐츠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속담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오늘날 우리 한 부분인 북녘 동포들이 북한 정부의 폭정에 의해 2차 대전 때 유태인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아픔이 2차 대전에서 유태인이 겪고 있던 아픔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듯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 버리면 그들이 고난한 시기에 도와줬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거나 오히려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행위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나 혹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 비슷하게 되풀이된 그런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북한을 인접한 연변지역에서 자라왔던 나는 북한 사람들을 직접 목격해왔고, 그들이 우리가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흔히 가지고 있는 환상과는 다르게 항상 착하고 동정이 가는 완벽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가끔씩 이런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동들이 행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는 중국 국내에 있는 많은 착한 조선족들이 도움을 받아온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여서는 조선족을 비하하는 한국 국내의 조선족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편승하여 전체 조선족에 대하여 비난하며 지어는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결코 누구나, 더욱이 우리 조선족 분들이 탈북자분들에게 도움을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 조선민족은 결코 한민국의 일부 네티즌 분들이 꿈에 대거나 환상하고 있는 것처럼 남과 필적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했거나 혹은 남보다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근본이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만은 주어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더구나 같은 핏줄을 타고난 우리는 1000만 가지도 넘는 이유로 그들을 돕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편견과 오해를 제쳐두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요세프 슐츠에 대하여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하여 한마디만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올린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중국에 대하여 거의 남다르다 할 수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나의 30년 중국 생활에서 중국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의 후예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라온 전반생의 민족기시나 각종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보다 거의 없게,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적게 차별을 당하게 해준 중국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 동포에 대하여 추방하고 그들을 명확히 진일보 박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본국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제네바 남미 협약 같은 국제법을 근원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 면에서만 보더라도 더구나 항상 도량이 높고 세상을 포용하는 중화 민족의 전통과 중화 사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도 항일전쟁 시기에 같은 아픔을 겪어왔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난징 대학살 때 무고한 난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지에 피난시킨 독일 나치스당 당원이며 기업가였던 욘 하일리히 데틀레프 라벨을 기념하여 그가 생존하던 기간에는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였고, 지원은 1997년에는 베를린에 있던 그의 묘지석을 남경으로 옮겨와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족들에게도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한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탈북민을 돕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한충렬 목사가 나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손에 유감스럽게도 그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거론할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는 그가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길이 남겨져야 할 업적을 남기신 기념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당한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우린 조선족 일원이라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칭송받지 못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런 영적 인물이 우리 조선민족 전체의, 즉 한민족 전체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구질구질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비하하는 상황이 끝나고 많지 않은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마음이 단합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역시 먼저 번에 하던 대로 초상화를 마저 그리며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